네. 이 취업규칙은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요 신고서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한테 이제 봤다라고 해서 열람을 시켜야 해요. 취업규칙을.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고 그래서 요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청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네, 그럼 그래서 오늘 여기는 저희는 제출하나요? 고양지청에다 해야 되는데 근데 10명이 아직은 안 되니까 예.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 회사는 그냥 신고는 하진 않고 적용할 수는 있죠.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직원분들 열람시키고 또 취업규칙을 보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취업규칙은 뭐 휴게실이나 뭐 인트라넷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고. 게시나 비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취업규칙을 보면 여기 안에 뭐 휴직이라든지 복지, 그다음에 표창 징계, 그다음에 휴일 휴가, 그다음에 모성보호 이런 그 전반적인 근무 규율을 정하는 기본적인 규칙이어서 꼭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적용하는데 하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한번 되겠다라고 보고,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괜찮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정하면 안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직원들 열람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적용하면 되고. 네. 그리고 10명이 넘었을 때 신고하고. 신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취업규칙도 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되면 이것도 개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왜 정관 이런 것들도 개정하듯이 취업규칙도 개정하는데 개정할 때는 신고대조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 몇 조 몇 호에 어떤 내용이 바뀐다, 뭐 삭제된다, 새로 신설된다 이런 신고대조표를 하나 더 변경할 때는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10명 이상인 경우에. 10명이 안 되면 굳이 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따로 농사님 저한테 연락 주시죠? 개정 안 되면. 개정할 때 이후에. 근데 이제 이 개정이 뭐냐면 이 모성보호가 1년에 두 번 바뀌기도 하고 매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이 법이 바뀌면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수적이긴 한데 조금 회사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실무적으로는 매번 변경이 좀 어렵고 뭐 한 2년 터울이나 이렇게 한 번씩 그때 개정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 우리는 취업규칙이 예전 거예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개정된 게 반영이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 회사는 변경을 못했지만.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그렇죠. 법이 더 상위 개념이니까 상위 개념이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 오케이, 거니까 오케이. 매번 변경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연차 휴가인데요. 연차 휴가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히나 또 지금이 이제 6월 7월 이제 1월이니까 사실 연차 휴가는 지금부터 채용하는 직원한테 적용이 되나 여름 휴가를 줘야 되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제일 이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기존에 있는 직원은 내가 여기 1년 넘게 다니거나 몇 개월 다녀서 뭐 여름 휴가 가는 거는 뭐 괜찮지만 아니 갑자기 지금 7월 오늘 날짜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7월 1일인데 뭐 직원 뽑아놓고 이 직원은 뭐 바로 여름 휴가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기 규정이 있나요? 네,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예 휴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휴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차 유급 휴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파악하고 운영한 다음에 학예 휴가는 의무가 아니어서 그거는 내부 재량껏 그 복리후생 제도로서 별도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은 1년 이상자에 대한 적용이 별도가 있고요. 1년 미만인 경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 1년 미만인 직원들을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보면
입사하고 나서 한 달 개근, 예. 결근하면은 없고요. 예. 한 달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의 연차 휴가가 생겨요. 한 달에 하루씩.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 근무 하루, 한 달 근무 하루 이렇게 해서 음, 이제 1년 미만이니까 이제 1년이 안 넘으니까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11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11개월을 예. 매월 개근했다라고 하면 11개의 연차 휴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차 휴가는 발생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근했다. 그럼 7월 1일 날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해서 1년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1년. 예. 예. 근데 1년이 됐는데 그 전에 1년 미만일 때 80% 이상 내가 출근했다. 예. 그럼 15일의 연차를 발생하고 그거는 2년 차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미만이면서 동시에 1년 이상자가 돼서 예. 11개도 있고 15개도 있어요. 그래서 2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차에 이제 11개가 발생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개근이잖아. 네. 말이 들어가잖아요. 개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입장에서는 뭐 이 개근의 기준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지각 조퇴는 개근에 포함되나요? 네. 그게 이제 개근이라고 하는 거는 개근이라고 하는 거는 개근은 소정 근로일 보통 이제 요새는 5일 근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각조퇴 외출은 결근은 아니고 출근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8시간은 못 채울 수는 예. 있지만 그래서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개근에 해당이 되죠. 지각조퇴 외출을 하더라도. 네. 그러면 만약 하루를 결근을 했어요. 근데 그 결근이 뭐 병가로든 사전 회사와의 협의 후에 어찌됐건 뭐 결근을 했을 경우는 사실 1일에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되지만 1일 유급 휴가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월차 대체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연월차 대체 합의일 때 이 직원은 오히려 그럼 연월차 대체 합의의 전체 1년의 이제 휴직 수에 마이너스 1을 하나요? 네, 그렇죠. 원래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같이 설명드릴게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를 1일을 결근했다라고 예. 하면 연차는 없죠. 예. 1년 미만자 다음 달 생성되는 예. 연차는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선은 이제 그 연차 규정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예. 늘어나는 기준은 2년 근무하면 하루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루씩 더. 그래서 이제 1, 2, 3, 4, 5년 이렇게 했을 때 1년 차에 11개, 15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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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17개 이렇게 해서 최대 25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차 규정인 거예요, 먼저. 예. 그래서 연차 규정은 먼저 첫 번째 원칙은 휴가 부여죠. 예. 휴가 부여. 그리고 두 번째는 휴가를 부여하지 못하면 수당 지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유급이니까 예, 못 갔다 유급이니까. 바빠서 예, 그러면 비용. 수당 지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하신 예. 연차 유급휴가 대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관공서 공무원 휴일, 예. 그래서 달력에 있는 빨간 날, 예. 뭐 1월 1일, 구정, 예. 뭐 석탄일, 어린이날, 예, 현충일, 예. 추석, 성탄절, 예. 선거일, 임시공휴일,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예. 관공서 공휴일이어서 직원들의 법정 유급휴일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이 10번에 기타 정부의 수시 지정하는 날에 보면 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일은 위에 선거일은 있고 위에 있어요. 네. 선거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있잖아요. 그 뭐죠? 이런 휴가 날이 빨간일 때 대체 휴일? 예, 대체 공휴일. 예,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이 그게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0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체 공휴일도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편하게 뭐 네이버 달력에 빨간색이면 쉬는 거고 네. 거의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날들하고 대비되는 예. 개념이 여기 그 유급 휴일인 거거든요. 근로자. 그래서 주휴일 예. 보통 이제 일요일이죠. 예. 일주일에 1일. 예. 근로자의 날 5월 1일. 요거는 법정 유급 휴일이고요. 예.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기타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예.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3번이 없다라고 하면 1, 2번만 법정 예. 유급 휴일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어린이날하고 예.
그게 이런 광구석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고 겹쳤을 때 그렇죠. 다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게 어린이날하고 또 추석인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쳤을 때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별도로 하는 게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체 공휴일이 많지는 않아요. 예. 어쨌든 대체 공휴일도 광구석 공휴일이기 때문에 법정 유급휴일에는 안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휴가부여, 두 번째 수당지급, 세 번째 이런 광구석 공휴일을 휴무하게 하고 그거를 연차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합의서를 대표이사하고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이제 학예 휴가도 법정 유급휴일 1번, 2번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따로 학예 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학예 휴가 가는 것도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취업규칙이나 등에 우리가 학예 휴가는 유급휴일로 준다라고 하면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자 대표는 직원 혼자서 대표이사와 서면 합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 직원들이 다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회사에 개입 없이 그래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가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든 근로자 대표가 돼서 그 상태에서 대표이사하고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이게 항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직률이 좀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때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선출 동의에 기존 뭐 근로자 대표에 대해서 확인하는 뭐 이런 사인을 받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그거는 근로계약서에 쓰는 것보다는 새로 입사하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차대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런 날 휴무하고 그 연차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려면 근로자 대표가 이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여기를 보고 나서 추가로 설명을 해달라. 앞서 5개 자료 같은 것도 받지만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거네요. 행위는 총 6개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연차 휴가 규정은 이러한데 적용 방법은 휴가부여, 수당지급, 연차 대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연차 대체가 계속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법이 개정이 돼서 2022년부터는 요 제도를 쓸 수가 없죠. 2020년이요? 22년. 22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1년 반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그러면 이제는 뭐 유급이든 또는 쉬는 날 휴가를 보내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무조건 행위를 해야 되는 거네. 폭이 줄어든 거네. 3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광구석 공휴일이 아까 우리 현재 법정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휴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근로자도 휴일이 된 거죠. 그래서 기업 규모가 요 5인 30인 사이이니까 내후년부터는 확대가 되는 거네요. 요 대체를 못하고 이런 날이 다 이제 유급휴일이 되고 더하기 연차 휴가를 별도로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신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휴가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산재 쪽인데요. 산재는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요새 또 이제 TV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죠. 뭐 맨홀에 뭐 질식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이 산재조사표는 업무하다가 이렇게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서 산재로 치료를 했을 때 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표 작성해서 이것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범위는 뭐 크게 이전과는 달라진 게 없죠. 그 출퇴근길에도 산재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존 법안에서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죠. 출퇴근제가 이제 산재로 들어왔죠. 18년도부터. 18년도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징계는 뭐 인사나 징계 쪽인데요. 이 무단결근들이 발생하게 되면 뭐 이런 조치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새 이제 무단결근이 많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직원이 출근 안 하면 회사는 출근하라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통보를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보내진 않아도 어떤 외부적인 확인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이나 전화 등을 해서 그래서 계속 무단결근하게 되면 우리가 퇴사 처리한다. 그래서 항상 직원 간은 사전에 항상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벼운 낮은 수준의 징계죠. 그래서 주의를 주는 거죠. 구두로 주든 이렇게 문서로 주든. 그리고 요거 이제 견책, 사유서 받는 거죠.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받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지만 좀 가벼운 수준의 징계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계속해서 주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인사위원회, 뭐 징계위원회인데 아직은 그렇게 구성하지는 않으셔도, 요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니까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올해 8,590원 최저 시급인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회사들마다 급여 대장을 보면 수당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수당도 있고요. 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대라든지 그렇죠. 복리수당이고 이런 것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있는데 최저임금에는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에러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저임금 해놓고 또 비과세 혜택 주려고 직원들한테 식대 빼놨다가 최저임금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는 180만 원이 최저 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걸 세무서 사무실에 제출하면 170 기본급에 식대 10만 원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세무사들은 교육을 안 받나 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그냥 신고해 버리니까. 그분들은 이제 비과세 이제 세무적인 부분을 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쪽을 그분 영역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이 최저임금법 이 별표는 사실은 없어졌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지금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식대라든지 복리후생적인 것도 좀 포함시키게끔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2024년도부터는 식대 10만 원을 해도 다 들어와요. 최저임금 범위 안에. 지금은 2020년이니까 이 5%라고 하는 거는 올해 이제 최저임금에 5%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가 이제 180만 원이라 치면 180만 원에 5%면은 한 9만 원 되거든요. 식대 10만 원 했을 때 9만 원까지는 최저임금에 안 시키고 포함을 안 시키고 만 원은 최저임금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빵이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서 180만 원 줬는데 지금은 식대 별 10만 원 이제 포함시켜 버리면 위반인데 2024년부터는 위반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 범위는 좀 좋아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제 넓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최저시급이 작년에서 올해는 많이 안 올랐지만 계속 많이 작년, 재작년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실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비과세 부분을 넣었는데 이거는 또 최저임금에 안 포함시켜주고 하면 회사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비과세 부분인데요. 비과세는 이 혜택이 뭐냐면 4대 보험을 안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가 190인데 식대 10만 원 했다. 그럼 10만 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안 내니까 회사 부담금이 이 보수의 10%는 4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급여 인상할 때 이런 쪽으로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월급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그 10만 원을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고 저도 입장에서 좋은 거고. 각각 이제 보험료를 안 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요건은 또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는 10만 원밖에 안 되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20만 원인데 요거는 요건이 직원의 본인 소유 차량, 내 명의의 차량. 그래서 법인 차량 안 되고 렌트 차량 안 되고 그리고 또 회사 업무로 써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20만 원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회사 업무라는 게 출퇴근도 회사 업무 아닌가요? 출퇴근은 아니죠.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뭐 영업이라든지 외근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네. 출퇴근에 편의를 위해 지급해도 안 된다고. 그렇죠. 맞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들은 회사에서 좀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10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대도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과세 10만 원을 넣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현물로 제공한다. 근데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밥을 사주면서 그렇죠. 근데 10만 원 비과세까지 넣는 거는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들은 더 넣어 하기도 하죠. 그거는 원칙은 아니지만 또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요 10만 원 비과세 넣을 수 있고요. 오. 네. 그 우리 회사가 또 연구소가 있다. 전담 연구소. 연구소의 직원들은 또 20만 원까지 비과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비과세 혜택이 많았었네. 야, 이런 거 알면 되고 모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확인해가지고 이 세무사 사무실에 급여 작업을 맡기시니까 이렇게 좀 넣어달라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통사임금인데요. 통사임금은 이게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연장근무, 휴일근무하게 되면 승인받고 근무한 거에 대해서 수당 지급할 때 이 통사임금의 1.5, 50% 가산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통사임금은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또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의 급여 대장을 보면 보통 기본급이 있고 뭐 식대가 있고 뭐 수당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수당들이 다 포함되느냐 또 일부만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급여 대장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예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통사임금에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요런 수당들은 이런 수당들은 통사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급여 대장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단가요? 이제. 네. 그렇죠.